환영합니다. 알까복가 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parasite입니다. 자, parasit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PARA라는 어근은 beside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SIT라는 어는 그대로 sit.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sit라고 앉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그냥 앉는다는 개념도 되겠지만, 자, 우리나라 말도 그대로 쓰는데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한 1년 정도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같이 이웃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1년만 살다 간다더니 아예 그냥 이 동네에 눌러 앉았네. 이게 뭐예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곳에.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눌러 앉는다는 개념, 산다는 개념으로서의 SIT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라고 하는 거 SITE만 쓰면 뭐가 돼요? 그대로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그 땅을 부지, 그렇죠? 이걸 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패러사이트의 어원적인 개념은 옆에 눌러 붙어 앉아 있는 것, 이런 얘기예요. 옆에 눌러 앉아 있는 것, 옆에 살고 있는 것, 이런 뜻의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예요? 기생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패러사이트는 기생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패러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생하는 모든 것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기생충 하면은 벌레나 곤충 같은 걸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렇죠? 기생하는 동물이나 식물들도 전부 다 패러사이트란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생하는 동물들은 꽤 많은데 기생하는 식물도 있을까요? 기생하는 식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약초 중에서 굉장히 효험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약초가 있어요. 약초라기보다는 나무인데요. 바로 겨우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생식물이에요. 다른 나무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겨우살이도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그래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이 패러사이트의 개념이 기생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따로 빼가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식객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기생하는 사람도 패러사이트예요. 이제 그거를 식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밥을 얻어 먹으면서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런데 이걸 조금 식객을 안 좋게 쓰면, 그렇죠? 안 좋게 쓰면 그 식객도 기생충, 밥벌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람이라서 따로 식객이란 말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렇죠? 식객도 도움을 주면 식객이란 말로 쓸 수가 있겠지만 그냥 밥만 얻어먹고 빌부터 살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생충이라고 손가락질 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패러사이트의 어원적인 개념은 하여튼 기생하고 있으면 전부 다 영어로는 패러사이트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제목에서 패러사이트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번역은 기생충이라고 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PARA의 어원적인 개념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건 이미 바로 얼마 전 전전강의였나요? 이 단어 paralyze를 타이틀로 해서 이미 강의가 됐었죠? 옆으로 사지가 축 늘어지게, LYG라는 것은 루즈의 개념, 풀리고 늘어진다는 얘기죠. 사지가 옆으로 늘어지게 풀리게 만들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비시키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미 그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 상기를 위해서 다시 써드리고 설명드립니다. parade, AD는 그룹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집단의 개념. 그러니까 옆으로 쭉 집단으로 줄을 지어 서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parade는 보통 행렬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열병식으로 쓴다 그랬죠. 자, paradise, 이건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paradise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거죠. 늘 우리들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옆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데 beside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옆이라는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옆으로 가게 한다, 빗가게 한다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빗댄다란 말로 쓰기도 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도 실제로도 사용되고 단어 속에서 어원적인 해석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죠. 패러그래프의 그래프는 writ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건 비슷하게 뭘 쓴다란 개념이에요. 비슷하게 써놓은 것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러그래프는 절이나 단락.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패러프레이즈 하면 프레이즈는 구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게 구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 뭐예요? 의역하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역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메타프레이즈. 그렇죠? 기억해 두세요. 메타프레이즈. 자, 그 다음에 parable. BL은 BOL, BL, throw. 내 던진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beside가 빗댄다는 얘기예요. 빗대서 던져놓은 말 이런 얘기예요.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그렇게 빗대서 던져놓은 말이다. 그래서 패러블이 바로 뭐예요? 우화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fable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arrot. parrot는 뭐예요? 앵무새를 패럿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사람 소리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새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구관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parasol, 파라솔이라고 하는 거죠. 이 SOL은 sun, 태양의 개념이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태양을 빛가게 하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태양을 빛나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양산이라고 그랬죠. 우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umbrella가 되겠죠. 자, paradox. 이 DOX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teach, 가르친다는 개념이거든요. 빗대서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역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paradox. 자, 그래서 이 PARA라는 어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기 파라다이스 천국 그랬는데 이 영어권 사회, 특히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은 heaven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paradise란 말로 쓰지만 또 이네들이 많이 쓰는 게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도 많이 써요.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The Garden of Eden. 그래서 이 paradise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네들은 이렇게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요로 한번 가보죠. 자, 패러사이트의 동요 한번 봅시다. 자, 기생충이나 기생동식물의 동요. 자, 동요로 한 단어로 쓰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패러사이트 하나 가지고 쓰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는데 굳이 비슷한 개념으로 쓴다면 구로 만들어 쓸 수는 있습니다. 형용사를 이용해서요. 바로 이 형용사를 이용하는 거죠. parasitic. 그렇죠? parasitic 곤충이면은 insect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벌레라면 worm이라고, 그렇죠? parasitic worm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기생 동물이라면 parasitic animal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식물이라고 한다면 parasitic plant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parasitic이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 형용사를 이용할 정도라면 이거 떠오르겠죠? 이 단어가. 그렇죠? 단어가 안 떠오를 리는 없겠죠. 이게 안 떠오른다면 다 안 떠오를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parasite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식객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가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사람의 개념으로 가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보통 행거라고 하는 거죠.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옷 걸어두는 걸 행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행거가 아닙니다. 지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hanger 이렇게 씁니다. hanger. 행거 아니에요. 그래서 hanger on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er, or 이런 것들은 사람 사물에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물에 쓰면 지금처럼 옷을 매달아두는 거, 걸어두는 것 이런 뜻이겠고요. 사람에 사용되면 어디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hanger 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depend가 뭐예요?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얘기죠. dependent에서 어디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식객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단어 소개해 드립니다. 스펀저라고 하는데, 스펀저. 자, 스펀저. 이거 뭔가 뭐랑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죠. 스펀지라고 하는 거. 스폰지라는 거 있죠. 스펀지. 자, 이 스펀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명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동사로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스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면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해면 동물이라는 게 뭐예요? 몸 피부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을 해면 동물이라고 그래요. 내지는 그 해면,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 면 자체를 이 스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거지하는 수세미 같은 게 스펀지잖아요. 스펀지란 말로 쓰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찰보세요. 수세미 뻥뻥뻥뻥 이 표면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마치 해면과 같다라고 해서 스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동사로 사용되면 스펀지가 물을 잘 빨아들이죠. 해면 동물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뭘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먹이나 물 같은 것들을. 그래서 빨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스펀지라고 하는 단어가 구어체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고열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런 빨아먹다라고 해서 기생하다, 빌부터 살다라는 의미로 동사로 사용합니다. 구어체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의 스펀저 그러면은 남한테서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그렇죠? 남의 밥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 이런 의미로 스펀저가 식객. 그렇죠? 기생충의 개념으로. 썩 좋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찌됐거나 식객 정도의 개념을 굳이 처리해 준다면 hanger on, dependent, sponge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parasite의 파생어나 중요하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파생어 중요하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parasite의 형용사 형태하면 기생하는 이겠죠. 자, 이것은 기생충의 동의어를 얘기 드리면서 소개해 드렸었죠. 어떤 단어였었나요? 조금 전에 했던 건데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죠. parasitic이었죠. parasitic. 자, 그럼 명사 형태로서 가면 당연히 기생 이렇게 되겠는데 기생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parasitism입니다. 자, 발음 조심하세요. parasitism이 아니라 parasitism입니다. 명사 형태와 같은 발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건 parasitic이 되겠고요. parasitism입니다. parasitism. 기생이란 단어죠. 자, 동의어 2개 정도만 정리를 드리면 그렇죠? dependence란 단어, 의존이란 말이 결국 기생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문맥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spong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G가 너무 동그라미가 묶여버렸네요. 그렇죠? sponging.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동사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parasite.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렇죠? parasitize.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parasitize. 기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기생하다라는 단어로서는 이제 parasitize라는 단어를 처리를 주는데, 자,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단어가 있죠. 그렇죠? 구어체에서는 sponge라는 단어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쓸 때는요, 전치사 on을 동반해서 씁니다. 이 on의 개념은 거기에 완전히 딱 달라붙는다는 개념이 강한 그런 전치사예요. 그래서 sponge o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거기에 딱 달라붙는다, 매달린다라고 해서 hang on이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뭘 빨아들인다라든지 매달려서 한다. 그냥 어디에 이 원래 live on 하게 되면 뭘 주식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개념이에요. live on 하게 되면. 자,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이 on의 개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것이 왜 여기 on이 들어가느냐면요. 어느 특정한 날일 경우에 전치사 on을 쓰잖아요. 시간 전치사로 써도 그렇죠. 예를 들어 특정한 요일 on Sunday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것에 관해서일 경우에는 전치사 on이 들어갑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경우도 뭐뭐에 관한 연구 논문 제목은 되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the study on 이렇게 표현이 들어갑니다. 논문 그 제목을 영어로 바꿀 때 on이라는 개념이 이 전치사 about이라는 단어 안 들어가요. a study about 이렇게 안 쓰고 a study on 이렇게 들어가죠. 어느 특정한 것에 대한 연구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개념의 전치사 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rasiticide. 자, 이 side라는 어근은 중요한 어근이라서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kill, 죽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충 죽이는 약이란 얘기예요. 기생충 약이라는 개념인데 결국 기생충도 해충이나 벌레라는 개념이니까 살충제라는 개념으로 쓸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살충제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미 소개가 됐던 타이틀가 됐던 단어가 있어요. 이 사이드라는 단어도 가능하겠고요. 기억나시나요? insecticide, 인섹트라는 단어 타이틀로 나왔었죠? 그때 이미 사이드라는 단어에 대한 그 어근에 대한 얘기가 됐었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그렇죠. pesticide, pest라고 하는 것이 해충을 pest라고 하고 역병도 pest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살충제라는 개념으로서 parasiticide는 insecticide나 pesticide 정도의 말로도 쓰여질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살충제 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parasite라고 하는 이 단어의 PARA라는 어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아울러서 parasite에 관련되는 동의어나 파생어 중요어구들도 꽤 여러 개 제가 던져드렸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칩니다.